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라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최근 증시 상황을 보면 정말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 아예 국면 전환 과정에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현재 시장의 상황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CNBC라든지 이제 블룸버그 같은 해외 언론들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종목들 중에 데드 크로스가 나는 종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저지선이었던 4,200이 무너졌던 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도 같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주식 채권 모두 망가지는 이제 2022년에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여기 사실 이제 빅스 지수, 보통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위험 구간인 20 상방으로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도 좀 계속 불안했었던 이제 시장 펀더멘탈 이외의 측면들, 예를 들어서 뭐 중동발 이슈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AI가 판단한 시장의 위험도도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사실 저희 데이터가 나왔는데 월요일에 저희가 봤던 이제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입니다. 뭐 미국 장기 채권하고 주식시장의 관계, 그리고 단기 채권과 주식시장의 관계, 혹은 1개월 다양한 이제 상관관계들을 이제 주요한 이 변수들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 주 들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주식 채권 모두 지금 하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어, 채권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로 불리는 무브 인덱스 같은 경우도 9월 14일에 97까지 하락했던 게 이제는 130, 140까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지금 사실 시장의 펀더멘탈보다는 펀더멘탈 이외의 변수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관계들, 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인가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중동발 리스크가 알게 모르게 시장의 센티먼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CNBC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동,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홉 개 중동 아랍계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진출을 규탄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제 뉴스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중동발 리스크는 항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를 둘러싼 중동 관계 같은 경우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또 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은 주의를 두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 AI 부men 쇼크 그 리스크 인디케이터가 나타내는 지수는 상승은 했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17이라는 수치까지 상승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는 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 직전 주에는 이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 중에서 현금을 한 7% 정도 가져가라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17%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위험도가 올라간 거죠. 다만 이제 올 3월 실리콘밸리가 무너졌던 상황에서는 해당 수치가 67%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이제 그거랑 비교를 한다라면 현 시점에서 시장의 위험은 올 3월 초 실리콘밸리가 무너졌던 그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AI 모델이 새로 어떻게 수치를 계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분명한 건 올 상반기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시장 환경은 현재는 끝이 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지금 시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뭐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만약에 연준이 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면은 시장의 하락을 막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어제 사실 이제 발표된 지표 중에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GDP, 미국 GDP가 4.9%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시그널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이후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을 해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시장에 분명히 안정감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실 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해석의 영역은 사실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라는 호재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판단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의 불안감 좀 복합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사실 이제 3개월 동안 보면 주식 채권이 이제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연준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 고금리가 장기 유지되는 것, higher for longer라고 보통 용어는 얘기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장기화 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또 사실 중국 부동산발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위험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석하는 거는 사실 시장 참가자들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저는 사실 이제 시장의 완전한 반전을 이끌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전략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사실 지금 올 연초로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이 보통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종목들이 지금 가장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끌고 있지만 약간 냉정한 시장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올 초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논리를 들자면 올 초에는 고금리 장기화가 이렇게 길게까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사실 어, 주식 투자에서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는 당연히 상황이 달랐으니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금리가 뭐 정말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현재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매그니피선 세븐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제 약간 양봉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고점을 두 번 형성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또 나온 기사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1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어마켓은 아니지만 조정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센티먼트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라는 것들. 또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모델도 저희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채권의 동조화 같은 경우가 현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에요. 이제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2022년에 급락장에서도 사실 나타났던 이제 그런 혹은 장기 하락장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시장 상황과 이제 그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22년 한 해만 보면 S&P 500은 스파이는 19% 하락, TLT는 장기 채권은 33% 하락을 했는데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구간에는 시장의 방향성과 관계없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시장 상황이 방향성이 그 약세장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생각할 대안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단기 채권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채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상방의 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롱숏 전략,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롱숏 전략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롱숏 전략 같은 경우들도 뭐 사람의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롱숏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사실 매수를 하고 반대로 좋지 않을 것에 대한 이 종목들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런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지금 4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주식시장이 무너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한 번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펀더멘탈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정말 잘 골라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투자 바스켓을 하나로 완전히 담아두신다라기보다는 조금 시장 방향성에 그 구애받지 않는 이제 분산화된 또 다양한 전략들, 뭐 롱숏 전략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